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보셨어요. 가톨릭 교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시리아의 아사드 같은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속성을 가진 통치자인지 보여주는 예표이자 샘플이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일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는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은 채 먼저는 유럽의 권력을 잡고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적그리스도는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들의 엄청난 언론 플레이에 힘입어 순식간에 위기의 지구를 구원할 영웅으로 급부상하고, 외형적으로는 샤프하고 젠틀하고 그러면서도 따스하고 순박해 보이면서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자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어봐도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을 하는 부패한 정권을 탄핵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세워놓은 게 뭐였습니까? 문재인이었죠. 주사파 정권에 대항하겠다며 대안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는 황교안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며 옹립한 자는 윤석열이었죠. 점점 갈수록 더 안 좋아졌어. 하지만 이 무지몽매한 개, 돼지, 소대가리 같은 민중들의 우상화와는 별개로 그들의 실체는, 그 문재인, 황교안, 윤석열 이들의 실체는 국력과 경제를 좀먹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어떤 능력도 없으며 도리어 뉴월드의 괴뢰로서 차별금지법과 스마트시티의 위협만을 가중시키는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황교안, 윤석열. 나라를 바로잡아줄 듯,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듯 하면서 그런 기대감만을 심어줄 뿐 실제적인 능력은 없는 거대한 보이스피싱에 불과했고, 그 기대감으로 그들을 권좌에 앉혀놓고 나면 본색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며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실력 발휘는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입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그는 돌변합니다. 억압하고 노략질하고 죽이고 압제하는 괴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정세, 특히 유럽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유럽연합과 나토가 휘청거리고 있고, 유럽의 경제와 민생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 후 조금의 안정도 없이 내리막길 걷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줄줄이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집권 여당이 총선에 밀려버렸고, 이제 본격적인 에너지난으로 빠져들 겨울이 되면 또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목격한 성인 세대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송해 선생에 이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얼마 전에 서거했죠. 이것만으로도 긴장감이 넘치는 판에 마침내 제3성전의 제물로 바칠 붉은 암송아지가 랍비들의 검사를 통과해 이스라엘로 보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5마리 붉은 암송아지 도착.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회복 기대. 랍비들이 소를 검사한 결과 붉고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세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순결함. 작년에도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생산됐었는데, 작년 거는 이제 그 랍비들의 검사에서 털 몇 가닥이 덜 붉은 바람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통과됐었죠. 30년 전인 1992년 12월에 붉은 암송아지가 곧 이스라엘로 보내진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짠. 1992년 12월 판이에요. 붉은 암소 내년에 이스라엘로. 여기 보면은 이제 성시대의 표적, 미국에 있는 목장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낳을 400마리 내지 500마리의 붉은 암소를 내년 봄까지 이스라엘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소한테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니까, 이때만 해도 참
30년 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수없는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하고 말았잖아. 성전 재건과 주님 오심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날도 그만큼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럽 정치에 관련된 보도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더불어 오스트리아 총리 쿠르츠였습니다. 장차 유럽을 호령할 리더로 쌍벽을 이루던 두 사람이었죠. 둘 다 적그리스도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별 시답잖은 이유로 부패 혐의에 걸려 쿠르츠 총리가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하고 글로벌 투자 사업가로 변신하는 격변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총리직에서 사퇴한 게 2021년 10월 11일, 국회의원직 박탈은 11월 18일, 당대표 사퇴 및 정계 은퇴는 12월 2일이었습니다. 쿠르츠의 정계 은퇴 후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으로 유럽 정계는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각국 정권은 경제난과 에너지난,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줄줄이 휘청거리다가 교체됐어요. 쿠르츠와 더불어 적그리스도 후보이자 쿠르츠와는 달리 프랑스 대통령에 재선돼서 한층 더 기대를 모았던 마크롱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하고 하던 것도 그르치고 총선도 말아먹는 등 도저히 적그리스도로 후보라 할 수 없는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유럽연합 상임의장 샤를 미셸과 집행위원장 우르슐라 폰 데어 라이엔 등 EU 대통령들도 전혀 쪽도 못 쓰고 헛소리만 삑삑 해대면서 유럽인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고 있는데 쿠르츠 전 총리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계를 은퇴한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고 책임도 없이 정치적 혼란과 격변을 멋지게 회피했습니다. 만약 쿠르츠 전 총리가 정계 은퇴나 총리직 사퇴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현직에 있었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대혼란의 와중에 책임도 없이 물러서서 기존 정권들이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동시에 이 지리멸렬한 권력자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 유럽인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게 만드는 효과도 어부지리로 얻어 걸리게 됐습니다. 쿠르츠의 정계 은퇴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꿰뚫어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정 한 나라의 총리에서 벗어나 사업가로 변신한 후 군축과 비핵화, 평화운동을 추진하는 NGO의 리더까지 겸했고 유럽 유일의 친이스라엘 정치인이었던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곡가마곡 전쟁으로 번지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슬람, 러시아 등을 중재하여 한일의 언약, 7년 평화협정을 맺을 적임자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과거의 부패 혐의 따위는 간데없이 벗어버리고 오스트리아의 국회의원, 총리직으로 복직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핵전쟁 이후에 유럽연합을 해소하고 유럽 합중국으로 재편해 그 통합 대통령에 앉게 된다면 대환란 시나리오 레프트 비하인드의 니콜라이 카르파티아와 정확히 일치하는 코스를 밟게 됩니다. 군축운동을 하는 사업가에서 루마니아의 하원 의원, 대통령을 거쳐 유엔 사무총장에 앉는 니콜라이 카르파티아인데 휴거 이전 그의 직책은 현재 세바스찬 쿠르츠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휴거 그리고 곡가마곡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본색은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하여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연구라는 게 언제나 완전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과 분별, 추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언제가 되든 그날까지 말이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